자, 안녕하십니까. Y2M 수학학원 김윤수 원장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그 미국 교과과정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그 교과과정을 가지고 이제 미국도 이제 그 입시와 관련된 시험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좀 정보를 좀 드리려고 이번 시간에 또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시험이 이제 SAT인데 SAT가 이제 New SAT라는 걸로 바뀌어가지고 시험 과목이 조금 줄었어요. 전에는 SAT가 과목이 3개였거든요. 그러니까 리딩하고 라이딩하고 그 다음에 매스 이렇게 3과목을 봤어가지고 2,400점 만점이었는데 지금은 바뀌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영어하고 수학만 딱 2과목을 봐요. 1,600점 만점으로 바뀌었는데 그 거기에 나온 SAT 그 수학을 매스 1이라고 하는데 그 과정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어느 과목까지냐면 지오메트리하고 엘제브라 1, 2 정도까지 커버하면 다 볼 수 있는 시험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보고 나서 이제 보는 시험이 매스2C라고 하는 시험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건대는 매스2C보다 SAT 1 매스가 더 어렵다고 판단이 돼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문제도 많이 길기도 하고 아이들이 주어진 시간적인 그 제약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 그 압구정동 쪽에서 이렇게 시험 준비하는 친구들 보면 어떤 학원에서는 시험지를 많이 이렇게 실제 시험지를 많이 구해서 보기도 하고 하는데 어떤 학생들이 문제냐면 SAT1도 마찬가지인데 SAT2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학생들이 문제가 하면 조금 실력이 좋아서 굳이 그런 실제 시험지 도움을 굳이 받지 않아도 되는 학생들 별 문제가 없는데 점수가 약간 애매한 친구들 그런 애매한 친구들은 조금 유혹에 빠지긴 하죠.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해서 조금 장난치는 학원들도 있긴 한데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기출문제 유형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뭐 칼리지보드에 나와 있는 정도만 제가 보기엔 이 과정에 충실하게 준비를 하시면 가능할 것 같고요. SAT1 같은 경우에는 시간 대비 훈련을 많이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시간 대비 훈련을. 본인이 알고 있어도 시간 제약 때문에 못 푸는 것들이 있고 하니까 그렇게 훈련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매스2C라고 하는 시험, SAT2 서브젝트 과목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원래 범위는 프리캘큘러스까지거든요. 프리캘큘러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고1 과정이라고 하기보다는 고1 과정에다가 뭐 이과, 미적, 투도 약간 섞여 있고 그렇게 돼 있는데 시기가 중요하거든요. 시기가. 그러니까 매스2C를 저 개인적으로 보면은 10학년 때까지 완성하는 게 제일 좋다고 판단이 돼요. 그래야지 그 이후에 이제 스케줄링이 되게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프리캘큘러스를 다 보고 나서 매스2C를 보게 할 건지 아니면 그 전에 뭐 엘제브라 2까지만 듣고 매스2C를 볼게 할 건지 제가 보기엔 엘제브라 2까지만 들어도 충분히 준비 가능한 시험이라고 판단이 돼요. 그럼 나머지 이제 이게 50문제를 보는 시험인데 한 45개 정도를 맞으면 만점이 나오거든요. 만점이 800점인데 엘제브라 2까지만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부분 뭐 프리캘큘러스에서 나오는 부분들은 그냥 시험 대비를 하면서 이렇게 커버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그 다른 시험들 보기 위한 스케줄링상 훨씬 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매스2C 같은 경우에는 수험 교재가 되게 여러 개 나와 있거든요. 뭐 요즘에 잘 나가는 그 닥터청이라고 하는 뭐 중국 사람이 쓴 교재도 있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조금 그러니까 아이들이 약간 그런 성향들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는 시험 준비를 조금 쉽게 하려고 하는 거죠. 시험 준비를 쉽게. 네, 근데 조금 이제 뭐 베런스나 닥터청 같은 교재 같은 것들은 내용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제가 보기엔 그 정도까지도 공부를 해야지만 시험장 가서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 실제 모의고사를 봤을 때 45개가 만점이긴 하지만 한 6, 7개 정도를 목표로 해가지고 준비를 하시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그 교재 같은 것들을 다 이렇게 워딩 해가지고 이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걸 어떤 게 중요하냐면 시험지를 봐서 뭐 본인이 그 오답 같은 걸 잘 정리한 학생이면 문제가 없는데 시험을 보게 해서 틀린 오답을 정리할 때 그거를 만약에 이제 그런 자료들이 있으면 이렇게 그런 자료만 따로 파일로 모아가지고 이렇게 정리해 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제가 보기엔 오답을 한 3번 이상 정도 하는 게 문제를 확실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스2C의 그 아이들이 조금 이제 지도하다 보면 조금 문제가 뭐가 있냐면 공식이 앞에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그 공식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는 사실 많지 않아요. 기본적인 공식만 나오고 문제를 풀 때 여러 가지 공식이 있는데 물론 뭐 계산기를 쓸 수 있긴 하지만
예, 공식을 조금 완벽히 숙지를 시키고 시험 준비를 시키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미국 아이들은 되게 공식 외우는데 조금 이렇게 거부감 있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시키셔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두 개 말씀드렸죠, 그죠? SAT1하고 MEST2C라는 과목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ACT라고 하는 시험이 있어요. 이제 이게 최근에 이제 거의 SAT하고 이제 그 비등한 수준으로 같이 이제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 시험인데, 오히려 ACT라고 하는 그 시험 수학이 SAT1보다는 조금 더 어렵고, 그 다음 MEST2C 난이도로 보거나 내용적으로 보건데, ACT라고 하는 그 과목의 수학 시험이 SAT나 MEST2C 한 중간쯤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접근하기는 SAT1 MES보다 조금 더 수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SAT1, 그 다음에 ACT, MEST2C는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준비하는 것도 뭐 괜찮을 수 있긴 하겠지만, 제가 보기엔 같이 준비한다고 보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어차피 제가 보기엔 시기적으로 제일 늦게 보는 시험이 SAT하고 ACT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MEST2C를 준비를 하게 되면 내용적으로는 SAT하고 ACT를 다 커버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MEST2C를 뭐 10학년 정도까지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졌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준비할 게 AP 캘큘러스하고 그 다음에 AP 스태티스틱스 두 과목이 있거든요. 요걸 11학년 때까지 마무리를 해야지 나중에 대학에서 원서를 쓰거나 할 때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MEST2C를 10학년 때까지로 보는 게 좋겠다고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조금 더 제가 보기에는 그 접근하기 쉬운 과목이 AP 캘큘러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캘큘러스 AB하고 BC 두 과목이 있는데, 처음에 이제 이 과목 설명을 들으시는 분들은 혼동하시기를 캘큘러스 AB가 우리나라의 미적 1이고 그 다음에 BC가 미적 2라고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둘 다 우리나라 미적 2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둘 다 미적 2 범위고, 내용적 범위적으로 차이점을 보시면 그 BC 내용이 한 80% 정도에 해당하거든요. AB 내용이. 그래서 어지간하면 제가 보기엔 아주 수학에 조금 뭐 재능이 없어가지고 도저히 BC를 못하겠다가 아니면 그냥 BC 쪽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으시는 게 제가 보기엔 맞고요. 그러니까 범위를 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미적 2에다가 대학교 1학년 과정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뭐 문제 수준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쉽고요. 그러니까 얘들은 약간 기본, 뭐라 그럴까, 시험 자체가 조금 기본에 충실한 그런 시험이라 기본 유형하고 그 다음에 기출 유형에 좀 조금 충실하시면 제가 보기엔 굉장히 좋은 점수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험 자체가 우리나라처럼 뭐 100점 맞에 만점이 나오는 게 아니라, AP 캘큘러스 같은 경우에는 주관식, 객관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관식도 54점이고 객관식도 54점, 총 108점 만점이죠, 그죠? 108점 만점인데 그 중에서 한 넉넉 잡고 한 70점 정도만 맞으면 만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 부담이 없으니까 하는데, 그러니까 주관식이 우리나라처럼 답만 쓰는 주관식이 아니라 서술형 문제거든요. 서술형 문제. 그래서 그 훈련을 조금 조심하세요. 그래서 하시면 되는데, 오히려 주관식이 더 쉬울 수 있는 게, 객관식은 사실 몇 개만 지금 출제기관에서 몇 개만 지금 공개를 하거든요. 그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우리가 유추해서 하는 건데, 주관식 같은 경우에는 전 문제를 다 공개를 해요, 애들이. 그리고 더 좋은 게 뭐냐면 여기서 매년 나오는 문제 유형이 거의 비슷해. 그래서 본인이 한 8년치 정도만 본인이 직접 답안지를 작성해 보고 이렇게 피드백을 받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뭐 만점이 나오는 게 충분하고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제가 보기엔 캘큘러스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과목이긴 한데, 보통 어머님들이 판단하시기에 그러니까 AP 스태티스라고 하는 과목, 통계가 더 쉽지 않을까 해서 이거부터 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통계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오히려 수학적 감각이 있는 친구들은 통계가 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AP 스탯이라고 하는 과목이. 이게 왜 그러냐, 일단 범위부터 보시면 우리나라 확률 통계 부분은 한 40% 정도밖에 안 돼요, 내용적으로. 그리고 대학교 일반 통계학 부분이 거의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건 제가 보기엔 이 과목을 공부하려면 사실 통계학을 다시 공부해야 되는 그런 조금 저희가 부담이 있고요. 이 과정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사실은 시험 보기가 쉽지 않은 과목이에요, 이 과목이. 그리고 또 무슨 문제냐면 객관식 문제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주관식을 볼 때 주관식이 뭐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계산 위주의 문제가 아니라
통계 어떤 그러니까 데이터가 주어지고 그걸 이용해서 통계적인 어떤 그 추정치를 끌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약간 좀 라이딩도 많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과목들을 잘 선택을 좀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마지막 정리를 해드리면 10학년 때까지는 매스2C를 조금 마무리를 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뭐 SAT는 계속 훈련을 해서 본인이 점수가 제일 잘 나올 수 있는 시기에 점수를 시험을 보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11학년 되는 그 해 여름에 5월이 AP 보는 시기 5월이니까 그때 뭐 AP 캘큘러스나 AP 스탯 이렇게 보게 하시면 네. 제일 이상적인 코스로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제 12학년 때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멀티베리어블이나 리니어 엘저브라 같은 걸 또 해서 그 스펙을 더 쌓을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판단하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까지 제가 해서 AP하고 SAT 과목이랑 시험 준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네, 다음 시간 또 다른 주제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